안녕하세요. 주식의 소리의 애솔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7월도 마지막 주만 남겨놓고 있고요. 마지막 주에는 청약은 3개 종목, 상장은 4개의 종목으로 공모주 일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정만 우선 체크해 주시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세비캠에 대해 미리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2차전지 재활용 기업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성일하이텍에 이어서 우리가 성일하이텍을 한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사업 내용을 이해하기 훨씬 수월할 거예요. 자, 2차전지 리사이클링 어떤 순환 구조로 이루어지는지는 파악이 되셨죠? 배터리 제조사로부터 사용하고 남은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재활용 과정을 거쳐 회수한 유가 금속들, 특히 양극재의 필수 소재인 코발트, 망간, 니켈 등등의 금속을 다시금 배터리 제조사에 제공하는 이런 사이클로 흘러간다는 거. 그러면 이렇게 쓰고 남은 배터리를 재활용할 때 어떤 기대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걸까? 우선 채굴 소재를 쓰는 것 대비해서 원가 경쟁력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2차전지 양극재에 쓰이는 코발트나 망간, 니켈 등등을 우리는 대부분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요. 당연히 자원은 한정적인데 수요는 늘어나고 그러면 가격도 문제지만 원재료 공급을 계속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한 우려도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최근 코로나19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공급망이 붕괴되는 것을 경험하니까 더욱더 우려가 되는 거고요. 이런 부분도 리사이클링, 재활용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은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친환경적인 사업이고요. 이렇게 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기대 효과를 잡고 가시면 되겠고, 최근 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이 왜 이렇게 주목을 받고 있는지, 왜 이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지 간단히 이유 3가지만 꼽아보자면, 첫째, 2023년 이후 전기차 배터리 수급 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벌써 불거지고 있어요. 배터리 수요가 공급을 넘어서게 된다는 뜻이죠. 그러면 어째요? 배터리 가격이 비싸질 테고 전기차 가격도 덩달아 비싸질 테고 그러면 누가 사서 타겠어요? 그러니까 전기차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는 2차전지 리사이클링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둘째, 전기차 시장이 지금 개화된 지는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아직은 폐배터리 발생량이 많지 않은데요. 앞으로 점점 늘어나면서 2030년까지 발생량이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걸 앞으로 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재활용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셋째, 세계적으로 보면 아예 배터리 재활용을 의무화하는 그런 규제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글로벌리 번질 수 있으니까 이 산업은 정말 앞으로 매우 전도유망하다라고 난리가 난 거죠. 저는 일정 부분 공감을 합니다. 2차 전지의 끝은 폐배터리 재활용이라는 사실에. 자, 그러면 세비캠은 이렇게 전도유망한 2차 전지 리사이클링 산업 내에서 어떤 기술력과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회사가 처음부터 배터리 재활용을 한 건 아니에요.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식각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산, 쓰고 남은 산을 재활용해서 비료의 원료가 되는 인산을 생산했다고 하거든요. 쓰고 버려지는 식각액에서 인산이나 질산 나트륨을 회수해서 비료 업체에 판매를 한 거죠. 근데 2017년부터 2차전지 재활용 쪽으로 사업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양극재 제조사로부터 불량품들을 회수해서요. 분리, 건조, 분쇄 과정을 거쳐 그림에 보면 검정색 파우더 형태인 재활용 양극재를 생산을 합니다. 이 파우더에 니켈이나 코발트, 망간 등등의 양극재 소재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여기에 습식 재련 공정을 적용해서 전구체 복합액을 생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주요 제품은 전구체 복합액인 거예요. 자, 여기서 전구체란 무엇이냐? 전구체란 2차전지 양극재의 중간 단계로서 원재료인 니켈, 코발트, 망간을 혼합해서 만들어진 물질이라고 해요. 제가 성일하이텍 때 설명을 하면서 이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잖아요. 니켈, 코발트, 망간, 알루미늄 등등이 어떤 비율로 어떻게 혼합되느냐에 따라서 배터리의 종류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터리 종류에 따라 기초 소재들을 혼합시킨 상태가 전구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구체에 리튬과 접착제를 섞고 열 처리, 믹싱 등의 과정을 거치면 양극재가 되는 거예요. 자, 양극재는 2차 전지의 성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소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전구체 복합액은 무엇이냐?
전구체를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소재라고 해요. 이걸 세비캠이 어떻게 만드냐? 재활용 양극재 분말 형태에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분리하고요. 기타 불순물을 제거시킨 뒤에 황산에 녹여서 액체 상태로 이 제품을 만든다고 합니다. 이 액체 상태로 혼합액을 만든다는 게 이 회사의 핵심이에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세비캠의 밸류체인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양극재 제조사인 LG화학이나 포스코케미칼, LNF로부터 세비캠이 불량 양극재들을 매입해서 사서 분쇄한 다음에 습식 재련을 통해 전구체 복합액을 생산하고요. 그걸 전구체 제조사에 납품을 합니다. 그러면 전구체 제조사가 전구체로 만들어서 양극재 제조사에 다시 납품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세비캠의 사업 분야는 크게 폐산 재활용과 폐배터리 재활용으로 나누어지는 거고요. 현재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 21년 기준으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의 매출 비중은 68.9%, 폐산 재활용 사업의 매출 비중은 30% 정도를 기록합니다. 당연히 앞으로 이 회사의 성장 동력은 폐배터리 재활용 쪽이 되겠고요. 그럼 지금부터는 이 폐배터리 재활용 쪽에 맞춰서 세비캠의 경쟁력을 쫘라락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이 회사의 핵심은 유가 금속을 회수할 때 전구체 복합액, 액체 형태의 제품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어요. 이걸 고체 형태, 고상 형태의 소재로 추출할 때와 비교해서 보겠습니다. 우선 복합액의 경우 제조 공정이 훨씬 간소화된다고 해요. 농축이나 건조, 결정화 공정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연히 제조 비용도 액체 형태가 더 저렴하겠고요. 장비 투자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이 생기겠죠. 자연스럽게. 그리고 전구체 제조업체에 납품을 할 때 액체 형태로 보내면 전구체 제조 공정에 바로 투입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반면에 고체 형태라고 하면 별도의 공정을 거쳐서 투입을 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상 제품 대비 이 액체 제품이 높은 활용성과 우수한 원가 경쟁력을 갖췄다라는 게 이 회사 제품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다음, 주요 공정별 핵심 기술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이 회사의 경쟁력이니까. 복합액 제조 공정은 크게 침출 중화 공정, 용매 추출 공정, 튜닝 공정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침출 중화 공정은 양극재 파우더 형태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세비캠은 다단 침출 공정 반복을 통해서 유가금속 회수율을 95%까지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업계 평균이 90%라고 하니까 높은 회수율을 자랑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용매 추출 공정을 통해서 니켈, 코발트, 망간을 동시에 회수하고 혼합액 형태로 제조합니다. 제조 공정이 간소화된다고 했죠. 덕분에. 그리고 튜닝 공정은 전구체 복합액의 제품 농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코발트 몇 퍼센트, 망간 몇 퍼센트, 니켈 몇 퍼센트. 고객사마다 섞는 그 조건들 요구하는 게 다 다를 거거든요. 세비캠은 특히 하이니켈 공정에 즉시 투입 가능한 맞춤형 전구체 복합액 제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튜닝 기술을 갖추면서 메이저 고객사를 확보할 수가 있었어요. 네, 올해 3월에 LG화학으로부터 전구체 복합액 납품 승인을 받았습니다.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켰겠죠. 세비캠이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라는 곳에 전구체 복합액을 10년 동안 납품하기로 한 건데요. 이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는 LG화학의 지분 49%와 고려아연의 51% 참여로 인해 만들어진 합작 법인입니다. 이 한국 전구체 주식회사가 세비캠의 전구체 복합액을 사용해서 전구체를 제조하게 되고요. LG화학에 납품하는 구조가 되겠어요. LG화학의 양극재 불량품은 다시 세비캠에 공급이 될 예정이고요. 2024년부터 10년 동안이라고 하니까 24년부터는 이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매출 성장이 가능하겠구나라는 기대가 생기는데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매출 증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으로부터 불량 양극재를 공급받을 수가 있으니까 안정적인 원재료 공급망을 확보한 효과도 누릴 수가 있겠고요. 요 포인트가 조금 매력적으로 보였어요. 네, 회사 내용은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성일하이텍과 산업이 동일하기 때문에 비교해 볼 필요가 있겠죠. 성일하이텍은 폐배터리 전처리 공정부터 재활용 공정까지를 모두 갖추고 있었죠.
생각이 안 나실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만 다시 얘기하자면 폐배터리를 방전시키고 해체하고 열 처리하고 파분쇄시켜서 배터리 파우더로 만드는 과정이 전처리, 그 이후에 침출, 여과, 용매 추출 등을 거쳐서 유가 금속을 회수하는 게 후처리. 그래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은 이렇게 전처리와 후처리 공정으로 구성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성일하이텍은 이렇게 전처리와 후처리 공정을 모두 갖춘 상태고 세비캠은 아직까지는 후처리에만 집중이 된 상태예요. 성일하이텍은 전처리 공정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인 원재료 확보가 가능합니다. 직접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양극재를 분리시키고 그걸 또 분말 형태로 만들 수가 있는 거고요. 세비캠은 양극재 제조회사로부터 불량 양극재를 받아야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파우더 생산 능력. 이건 전처리 공정이 있기 때문에 성일하이텍만 관련 생산 설비를 갖추고 있는 상태예요. 3공장이 지어지면 더 커지겠고요. 그리고 최종 제품 생산 능력에서도 성일하이텍이 세비캠에 앞섭니다. 그리고 회수할 수 있는 유가금속 소재를 보면요. 성일하이텍은 5대 소재 모두 회수 가능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고요. 세비캠은 현재까지는 코발트, 니켈, 망간 이렇게 핵심 3개 소재까지만 가능한 상태예요. 주요 제품 형태는 성일하이텍은 고체나 액체, 메탈, 소재별로 따로따로 생산을 하고요. 세비캠은 혼합액 형태로 만든다고 했어요. 네, 회사의 메이저 고객사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성일하이텍은 특히 삼성 SDI와 삼성물산의 지분 투자로 인해서 삼성을 업고 가는 종목이라고 하면 세비캠은 LG화학을 업고 가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아직 세비캠이 성일하이텍을 따라가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라고 보이고요. 사실 세비캠의 더욱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타운마이닝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비상장 회사인데 똑같이 전구체 혼합액 형태로 제품을 생산하거든요. 2021년 기준으로 매출의 규모도 비슷하고요. 전처리 공정을 갖추고 있다는 부분에서 TMC가 앞서가는 듯 싶지만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은 세비캠이 훨씬 높습니다. 수익률이 뛰어나다는 의미인 거죠. 네, 수익성 얘기가 나왔으니까 실적을 바로 이어서 살펴볼게요. 전구체 복합액의 매출이 상승하면서 고정비 레버리지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수익성이 계속해서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보시면 매출액 증가율이 매년 50% 정도씩은 되는 것 같고 순이익은 2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존의 폐산 재활용 사업이 캐시카우 역할을 해주면서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통해 매출 볼륨을 키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성일하이텍이 작년까지 적자를 기록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네요. 물론 설비 투자 규모 자체가 다른 영향이 좀 크겠지만 아무튼 계속 매출액과 순이익 규모가 증가한다는 것과 영업이익률과 당기순이익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 좋게 보입니다. 특히 올해 1분기에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유가금속의 가격이 치솟았고요. 원재료보다 유가금속 가격의 상승폭이 더 커서 이익률이 엄청 뛰었습니다. 요거는 조금 안정화되면서 내려갈 것 같기는 해요. 재무 안정성 지표도 좋습니다. 업종 평균 대비해서 모두 우위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꾸준히 양의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창출해내면서 차입금을 계속 갚아나갔기 때문에 부채 비율과 차입금 의존도가 꾸준히 내려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죠. 네, 실적과 재무지표 다 좋았고요. 이번 공모자금은 2024년 LG화학향 전구체 복합액 본격적인 생산을 위해서 공장을 건설하고 설비 투자하는 데에 190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탄산 리튬 설비 투자에도 2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고요. 탄산 리튬 얘기가 나왔으니까 회사가 추진하는 신사업 2가지만 설명을 하고 공모 내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탄산 리튬은 하이니켈 양극재의 주 원료가 된다고 하거든요. 폐양극재에서 탄산 리튬을 회수할 수 있는 기술, 세비캠이 21년에 개발을 완료했다고 하고요. 23년 초부터 판매 개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성일하이텍은 이미 탄산 리튬을 작년부터 회수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앞에서 세비캠은 성일하이텍과 달리 아직 전처리 공정을 갖추지 못했다고 했잖아요. 폐배터리 자체를 받아서 방전시키고 해체하고 파분쇄해서 파우더로 만드는 바로 이 공정. 그런데 투자 설명서를 보니까 관련 기술은 작년 말에 개발을 완료했고 올해 8월까지 전처리 공정을 위한 설비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기재해뒀더라고요. 여기까지 쭉 보면
아직은 이 분야에서 압도적인 경쟁력이나 규모를 갖췄다고 판단할 수는 없으나 앞으로 발전 가능성은 좀 보이는 회사다 싶고요. 성일하이텍과 비교해서 조금 나은 부분이라면 혼합액 형태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을 갖췄다는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 내용 볼게요. 총 107만 주를 공모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25,000원에서 3만원. 상단 기준의 공모 규모는 약 321억 원, 시가총액은 약 1,427억 원 되겠어요. 수요 예측은 이미 끝났고요. 청약은 26일부터 27일까지, 환불은 29일에 발효되고요. 상장은 8월 4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청약 가능하고요. 네, 이번 공모는 신주 모집 84.11%, 구주 매출 15.89%로 진행이 됩니다. 구주 매출의 주체는 누구냐? 박민규 대표의 아들 박용진 최대 주주 되겠어요. 최대 주주가 보유 지분을 판다는 거 좋게 보이지는 않죠. 그리고 공모 자금의 일부는 박용진 씨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다는 부분도 좀 그렇고요. 약간 아쉬움이 남는 공모 구조기는 하지만 넘어갑시다. 우리사주 조합에는 0.7%를 배정했어요. 보통은 사전 수요 조사를 통해서 우리사주 배정 수량을 결정을 할 것 같은데요. 직원들이 별로 받고 싶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건지 뭔지는 모르겠네요. 아무튼 공모가 상단 기준으로 약 2.1억 원이 우리사주에 배정이 됐고요. 1인당 평균 배정 금액은 약 300만 원 정도, 전혀 부담 없는 수준이에요. 미달은 발생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한 물량은 34.18%고요. 기존 주주 비율 11.84%가 존재합니다. 기존 주주는 다 개인 주주들인 것 같아요. 1% 이상과 소액 주주. 매수 단가를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지만 왠지 공모가보다는 싸게 샀을 것 같네요. 아무튼 금액으로 총 계산하면 약 488억 원 규모 정도가 되겠습니다. 미행사 주식 매수 선택권은 18만 주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은 돼요. 공모가를 산정할 때 적용 주식수 계산한 식을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따로 이 스톡옵션에 대해서 받은 주체가 누군지, 행사 가격은 얼만지, 행사 가능한 기간은 언젠지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상장 이후 행사 가능 수량이 바로 존재하는지는 정확히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참고사항. 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요. 작년에 세비캠에 투자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16만 주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당시 취득가액이 무려 6,600원. 세비캠의 공모가 상단은 3만 원. 그러면 무려 4.5배의 차익이 가능하다는 소리예요. 다행히 6개월 보호 예수가 걸려있기 때문에 상장 직후에 바로 풀낼 수 있는 물량은 아닙니다. 네, 그럼 넘어가서 공모가 산정 내역 살펴보시죠. 비교 기업으로는 2차전지 소재 회사인 코스모 신소재와 폐기물 재활용 관련 업체인 인선 ENT, 코엔텍, Y엔텍을 선정했습니다. 회사가 2차전지 재활용뿐 아니라 폐산 재활용도 다루기 때문에 이렇게 선정을 한 것 같고요. 당연히 2차전지 관련주들은 퍼가 높고 단순 재활용 관련주들은 퍼가 낮습니다. 코스모 신소재의 퍼가 76.93배로 매우 높아서 조금 걸리는데 세비캠을 단순 재활용 기업으로 볼 것인가 2차전지 관련주로 엮어줄 것인가를 생각하면 그냥 이 정도로 해서 평균을 낸 게 욕심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양심껏 에코프로비엠과 포스코케미칼은 매출액이 1조 원 이상이라서 제외했더라고요. 자, 넘어가서 주당 평가가액은 최근 4개 분기 합산 순이익을 적용 주식수로 나눠서 주당 순이익을 계산했고 거기에 펄을 곱해서 37,806원을 도출했습니다. 여기에 할인율 33.87%에서 20.65%를 적용해서 공모가 밴드를 산출한 거고요. 할인율은 작년 코스닥 평균 대비해서 높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끼리 밸류에이션 다시 한번 해보죠. 순이익은 최근 4개 분기를 기준으로 했고요. 세비캠의 공모가 상단 기준의 시가총액을 적용해서 펄을 계산했더니 21.30배가 나왔어요. 유사 기업들과 비교해서 보시면 폐기물 재활용 업체에 비해서는 이미 높고 2차전지 양극재 소재 업체에 비해서는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성일하이텍과 마찬가지로 그냥 2차전지 소재 업체들하고만 비교해서 본다면 세비캠의 밸류는 매우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세비캠은 2024년부터 어느 정도 확실한 실적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측면이 있잖아요. LG화학향 납품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하면 공모가는 괜찮지 않나 싶어요. 기본적으로 미래 추정치가 아닌 과거 실적을 기반으로 산출을 했으니까.
자, 이번에는 그러면 성일하이텍하고만 비교를 해볼게요. 둘 다 22년 1분기 순이익을 연환산했고요. 시가총액은 성일하이텍은 공모가 기준, 세비캠은 공모가 상단 기준의 수치를 지금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성일하이텍은 퍼가 16.35배, 세비캠은 12.74배가 나와요. 현재 각 회사의 위치를 생각하면 당연히 성일하이텍이 더 높은 밸류를 받는 게 맞죠.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도 세비캠의 공모가는 그냥저냥 무난해 보인다 싶은데 세비캠도 확정 공모가가 밴드 상단에 초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일하이텍과 비교했을 때 가격 메리트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내용 쭉 정리할 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일하이텍에 비해서는 동일 사업 안에서 약간 뒤처지는 모습인 건 분명하지만 폐배터리 테마 자체에 대한 시장의 관심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세비캠은 혼합액을 만듦으로써 높은 수익성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고요. 공모주로서 또 규모 면에서는 성일하이텍보다 좋은 조건이라는 것도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기가 꽤 많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실적이나 유통 가능 물량 비교해둔 표니까 성일하이텍과 한번 비교해서 정리 삼아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배정 물량과 청약 한도 체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투에 총 26만 7,500주가 배정됐어요. 균등 물량은 13만 3,750주가 되겠죠. 네, 균등은 추첨의 영역으로 들어가지 않을까 싶네요. 네, 한투의 온라인 전용 등급이면 4,000주까지 밖에 청약이 안 됩니다. 증거금으로 6천만 원. 본인의 공모주 청약 등급은 한투 홈페이지에서 청약 자격 조회 탭에 가면 확인이 가능하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온라인 전용 등급의 한도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한투는 미리 등급을 올려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 10주가 아니라 20주라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수용 예측 결과는 7월 25일 다음 주 월요일에 발표되니까 그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푹 쉬세요.